규정 없음으로 보는 것하고 이제 연기법적으로 보는 것하고 그걸 어떻게 연관을 시켰어요? 부처님은 분명히 이제 연기법을 본자. 그런데 규정 규정 없이 보는 거와 연기법으로 보는 것이 도대체 전로님한테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규정 없이 보는 거와 다르게 보이거든요. 연기법으로 보는 것은 돈과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르게 지금 완전 이해가 돼요. 의법에서는 우선 젤로님의 말부터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도대체 연기법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경험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연기법으로 본다고 그러지? 또는 규정 없이 보는 경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이 규정 없이 보는 것이? 의법에서는 그것부터 이해가 안 돼요. 응? 도대체 연기법으로 그러니까 젤로님은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해도 못하는 말을 쓴다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쓴다는 말이잖아. 응? 그런데 연기법으로 보는 경우가 응? 규정이 없이 보는 경험이 도대체 전로님한테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초록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교사님께서는 초록불이 그냥 저게 이제 어떤 뭐 물론 이제 육안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처럼 저게 초록불로 보이지만은 저거는 이제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고 관념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고 규정 없이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그럼 거기서 규정은 뭐예요? 규정은 이러합니다 고정시키는 거죠. 이러합니다 실체시키는. 그러니까 뭐예요? 전로님의 말이 자, 우리는 그런 말은 지금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전로님은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법에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령 저것은 초록색이야 라는 생각은 눈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고, 저 초록색이다 라고 표현한 저 신호등은 눈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초록색이야 라는 생각은 눈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초록색이라고 하는 이 생각대로 지금 눈으로 경험된다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를, 이런 착각 상태를 생각으로 지금 이 경험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규정된 경험 상태, 그래서 생각대로라고 착각된 경험 상태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모를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무슨 말인지? 근데 전로님은 생각대로랑 규정한 상태다 이래버리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법의사처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봐요. 저 초록색은 눈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있으니까 요게 지금 초록색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건너도 되는 신호야 라는 생각이 뜨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 생각은 눈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죠. 자, 눈으로 경험되지 않고 그냥 알았죠. 그냥 알았죠. 그러면은 눈으로 경험되는 것은 저게 보이는 것이 경험됐어요. 저게 경험됐어요. 그럼 이 색깔은, 이 생각은 눈으로 경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게 보인다는 이 경험과 이 색깔의 경험이 만약 요 생각대로 경험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요 생각이 눈으로 경험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꼴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생각대로 지금 눈으로 경험된다고 하면은 바로 그런 생각 내용대로 눈이 경험된다고 하는 이런 이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이죠. 왜 그래요? 우리 실제 경우에는 저것은 눈으로 경험되지만 생각은 눈으로 경험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생각은, 그래 미국 사람에게는 눈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초록색이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응? 뭐 그거는 뭐 그린이라고 하든 뭐 이런 게 떠오르겠지. 응? 그 다음에 거기서는 초록빛이 뭐요? 거기 신호등에 초록불이 간다는 신호인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어요. 응? 자, 그건 나라마다 다르지요. 우리나라는 차는 우회전이 어쪽이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오지요. 근데 영국 가면 어때요? 오른쪽으로
오고 왼쪽으로 가요. 응?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약속이에요. 물론 이런 것을 또 하는 약속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보이면은 뭐 이쪽으로 간다 이런 것은 생각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들어본 사람의 생각이지, 저 옛날 무주 구춘동에 한 번도 차를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그것도 몰라요. 알 수 없음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오른다 해서 그 생각으로 지금 경험이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규정된 대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그런 것을, 그런 경험을 규정된 경험.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착각이죠. 그렇다는 그게 경험 실제가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있을 수 없고 분명하게 경험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게 젤로님은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보고사는 도대체 연기법으로 본다 또는 규정 없이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보고사는 모르겠어요. 봐요. 본다는 것도 봐요. 내가 봐요. 그냥 보이는 것을 왜 본다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게 이제 철없을 때 건넌다, 이거 사회적 규범이고 약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이 도로의 이제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길이 있고 왼쪽 길이 있으면 오른쪽 길로 간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통칭해가지고 제가 사회적 규범 약속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사님께서 실례로 예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를 저는 그냥 그게 하나의 예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초록불 때 건너, 이것도 사회적 규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우리나라는 왼쪽에 자동차 핸들이 있고 뭐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또 자동차 핸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 안에는 그런 예시가 다 들어서 전체적으로 녹여서 단순히 한 문장으로 사회적 규범이고 약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아니 봐요. 경험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하면은 네. 이해를 해요. 뭐 그렇게 우보고서 좀 바보가 아닌데 이해를. 그런데 네. 문제는 네. 그렇게 본다. 가령 그런 사회적 약속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뭐가 보이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약속이 떠올라서 알아진 거예요? 다시 말씀. 봐요. 그런 사회적 규범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가 보이니까 사회적 규범이 떠올라서, 생각으로 떠올라서 알아진 거예요? 응?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냥 이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냥 걷는 거죠. 따로 뭐 그런.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자, 지금 우리가 초록불이 보인다라고는, 또는 초록불을 본다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 그 경험이라는 것이 어떠함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령 전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회적 규범이라 하는 걸로 본다. 응? 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규범이라는 걸 본다. 사회적 규범으로 어떻게 봐요? 응?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이 보임이에요? 사회적 규범으로 본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이는데 단지 사회적 규범이라는 경험 때문에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보임에 대한 해석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보임이라는 경험은 다르지 않죠? 그런데 사회적 규범으로 본다 라고 한다면은, 사회적 규범을 본다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는,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인과법적으로 너무 본다. 표현이죠. 그거는 저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사람이고, 당연히 초록불일 때 눈에 보임이 있고 그 다음에 뇌에서 의식이 일어나서 저거는 초록불 때 건너야 되지, 이 생각이 일어나니까 건너는 거지, 사회적 규범을 본다 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요. 그렇죠. 또 네, 그러면 그런 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봐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을 자꾸 딴지를 거시니까 저는 아니 딴지를 그런 게 아니라 전론님의 당연하게- 말의 표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연기법으로 본다. 그러니까 또 연기법으로 본다 그랬어요. 또 예. 저도 또- 그 의미가 그러니까-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왜 제가 자꾸 방금 그 질문을 드렸냐면은, 이제 부처님은 그 연기법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 경전에도 그 내용이
상당한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어디서 제가 공부를 했고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기를 본 자가 곧 열애를 본 것이다. 그 연기 즉 열애라고 하는데, 근데 교사님께서는 연기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교정학습 초록불 가지고 그 사회적 관념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꾸 이제 규정없음을 자꾸 강조하시니까 저는 이제 이 규정없음과 연기법이 어떻게 해통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진로님한테 묻는 거예요. 연기법으로 본다라는 것이 도대체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 초록빛이 보이는데 연기법으로 본다는 것은 도대체 저걸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연기법적으로 본다는 것은 응? 그 초록불이 그 신호등 그 자체만으로도 초록불이라는 것을 현상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냥 그때 순간에 어떤 햇빛의 강도, 뭐 어떤 구름이 있고 없고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시각적인 눈의 어떤 선명도. 아니 진로님은 예. 초록불 누가 앉아 보는데 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한 대로 봐요? 그렇게 안 보죠. 안 그러면 보죠. 연기법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부처님께서 연기를 본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니 부처님이 볼 때마다 저게 연기로 본다면 그러니까- 조건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죠. 그러게. 그렇게 안 보죠. 그래서 근데 자 부처님이 이야기하지 말고 철로님이 연기법적으로 본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순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음. 생각 없이, 연기법 없이, 사고 없이 그런데 그렇게 보죠. 교수에서 뭐 연기법적으로 본다 또는 뭐 어떻게 본다는 말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우보거사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 우보거사가 거기에 맞춰서 대답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관념이죠. 연기법적으로 본다는 제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 관념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뭐 연기법적인 관점으로 이런 것들 다 도대체 연기법적으로 관점으로 본다는 거와 연기법적인 관점이 아니게 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보사는 그 말이 가리키는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 관념은 망상이라 치고 백기 상태로 따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연기를 본다는 것은 교사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연기를 어떻게 봐요? 연기는 보임이 있을 때는 보임만 있고 들림이 있을 때는 들림만 있지. 연기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조건이 이러하니까 저렇게 보더라. 요걸 본다는 건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연기를 본다 이 말은 그 봄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 봄은 경험으로 확인되는 경험 확인 사실이다. 그때 봄은 경험을 대표하는 말인 거예요. 응? 이 눈으로 보인다는 이 경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즉 경험으로 깨달아진 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 그대로 그 봄이라는 말을 눈으로 보이는 경험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연기가 어떻게 눈으로 보여요? 연기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눈으로 보여요? 응? 그러니까 이 본다는 연기를 본다 이게 눈으로 본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아니죠. 자 보임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 중에 대표로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란 말이에요. 보임이라는 것은. 그러면 경험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경험돼요? 그것이 아니라 연기를 본 자, 이 봄, 견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볼견이라고 한문에서 쓰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견이라고 하면 아니고 현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현. 즉 연기를 안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연기를 어떻게 알아요? 바로 보임이 있을 때는 보임만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이런 경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 이것을 자각,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이런 경험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험을 통한 깨달음? 규정이 없는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경험 상태가 어때요?
바로 연기법이다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연기와 연기법은 세상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관념적인 이해한 사람이 혼동하는데, 연기법은 이렇게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경험으로 알아지는 그것을 연기법이라 그러고, 연기라는 말은 그런 법이 있게 된 이치를 연기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법은 경험이 있죠. 연기법은 경험이 있어요. 연기법은 추상적으로 그런 이치를 법이라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경험되고 있는 이 들림이라고 하는, 들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연기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실체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라는 또 자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봐요 뭐예요? 연기를 보는 자라고 할 때 연기를 본다 이런 경험은 없어요. 눈으로 본다, 연기를 경험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뭐가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지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이 알아지지 않아요.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일어나면은 알아지고 일어나지 않으면 알아지지 않는데,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은 일어나고 반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해가 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해가 뜬다는 것은, 해가 뜨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뜨고 있음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조론에서 물불천론이라는 것은 해라는 것의 움직임은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해가 뜬다, 해가 이렇게 뜨고 있다 그러지만 해가 뜨고 있는 이런 경험은 없어요. 자, 해가 바로 지평선에서 요만큼 보이면 요만큼 보이는 경험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보이는 경험이 있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요만큼이 되는 이 과정에 대한 경험은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그런 요 경험과 요 경험의 기억에 의해서 요렇게 움직였다, 요렇게 떴다는 생각이, 우리의 경험은 요렇게 요러 하면은 고라함이 보이는 거지, 요러 하고 있어라고 움직이는 경험은 없어요. 자, 그게 물불천론의 불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뜨고 있다라고 하는 움직임, 과정, 변천, 변화 이런 것의 경험은 없어요. 변화의 경험은 없어요. 단지 변화라는 생각이 드는 것일 뿐이에요. 움직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움직이는 경험은 우리 경험의 실제가 아니에요. 응? 자, 그런데 봐요. 연기법으로 본다. 연기로 본다. 조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일어나는 것에 대한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일어난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경험은 없어요. 있으면 그냥 경험되고 없으면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보이면은 요만큼 보이는 경험이 있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요렇게 변하고 있어 이런 경험은 없어요. 이거는 생각이에요. 실제 경험이 아니라. 그런데 자꾸 연기법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조건이 이러하니까 요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요걸 다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전론님이 그렇게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경험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상을 할 때 이게 뭔가 현상이 일어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어떤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은 나의 실체성이 부서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래요. 자, 이제 문제는 전론님의 이해가 어떠한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전론님의 이해가 가령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러하다면은, 자, 해가 뜬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라면은, 자, 연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경험이라면은,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가령 사고를 한다, 사유를 한다.
자, 그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사유를 한다. 사유는 어떻게 사유를 해요? 우보거사는 어떻게 사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우보거사가 사유할 수 있다면은, 응? 그럼 계속 생각을 사유를 하니까 봐요. 괴롭지 않게 사유하겠어요. 응? 불편하지 않게 사유하겠어요. 오해가 없도록 사유하겠어요. 근데 우보거사한테는 그런 사유의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유하는 우보거사라고 하는 실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보거사한테는 오로지 이런 생각이 알아지고 저런 생각이 알아지고, 자, 이럴 뿐이지 우보거사가 사유한다? 이런 경험은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미쳤다고 이런 거 사유해요? 생활에서 괴롭지 않게 사유하지. 응? 뭐하러 물천론이 어떻고 연기가 어떻고, 이게 미쳤다고 이런 걸 해요? 복잡하게. 그냥 삶에서 괴롭지 않게 사유하면 되는 거잖아. 응? 괴로우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 거지. 뭐하러 이렇게 뭐하러 수행이니 나발이니 이런 얘기를 했어? 골치 아프게. 그냥 삶에서 괴롭지 않으면 이런 그 이야기 하지 않을 테니, 응? 괴롭지 않게 사유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괴롭지 않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 말부터가,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유한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 경험이 어떤데? 우리 경험에 내가 사유한다 이런 것은 경험은 없는데, 만약 내가 하는 거라면 그러면 괴롭지 않게 사유하지.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각이라 하는 거나 이런 것을 도대체 거기에 만약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사유하는 주체인 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괴로울 사람 없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더냐?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무하라 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무하경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해도 뭘 지적하는지를 모르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보고사가 다시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도대체 어떤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이냐? 우보고사는 모르겠다. 도대체 그거지. 어떻게 사유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바탕으로 사유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유한다는 경험을 우보고사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사유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보고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도대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응? 그러니까 그것부터 벌써 정리가 돼야,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만리 틀림이라는 말이, 경험 실제에 만리 틀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그런 이해의 바탕에 두고 그 다음에 하는 말들은 하나만 하는 말들이.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도대체 연기법적으로 본다, 연기법 관점으로 본다, 그 어떤 중도적인 관점에서 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보고서는 모르겠어요. 응? 자, 어떤 관념으로 해석하는 대로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다를 바 없는 말인데, 도대체 연기법 관점이라는 것은 생각인데, 응?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연기법적으로 본다. 아니,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 좀 마누라를 좀 이쁘게 좀 봐. 어? 왜 맨날 마누라를 갖다가 안 이쁘다 쌓지 말고, 연기법적으로 관점으로 보지 말고 좀, 미소님 좀 반전님도 이쁘게 봐, 좀 착하게 봐, 천사처럼 봐. 차라리 이게 100배 나은 거 아니에요? 잘 될 것 같아요. 아버님, 그럼 우보고사 좀 착하게 좀 봐줘.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사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사유를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괴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괴롭게 사유할 사람이 미쳤다고 괴롭게 사유하겠어요? 응? 괴롭지 않게 사유해요.
자, 그게 그렇게 된다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은 착각이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착각이 없어서 괴로움이 없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응? 자, 그래서 그것부터가 전로님이 분명해야 되는데 전로님이 올린 그런 글 속에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부터가 먼저 확인이 돼야 그 다음 말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도 전로님이 어떤 경험이 어떠한지 그에 대한 대답을 잘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 이해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전로님의 이해와 다른 사람의 이해라는 관념이 다른데 개념이 다른데 다른 개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소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으로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소통이 되지.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의 개념으로 규정함이 없도록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야. 자, 그런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 그러면 뭐 우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함이냐? 우리 경험 실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함이냐?를 이야기하면은 그럼 비로소 소통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말이 뭐 두서없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뭔가 그래도 좀 뭐 미심쩍은 점이 있다면은 한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 관념은 이제 망상인 것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 망상은 완전히 제껴두고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또 거기서부터 또 왜냐면은 예. 그런 상태에서 말을 계속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론님의 어떻게 보면 자각, 깨달음과 관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봤자. 그래서 먼저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할게요. 우보거사는 이 관념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떠오르는 생각이 망상이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생각대로라고 규정이 있어야 망상이지 규정이 없는 생각이 무슨 망상이에요? 떠오르는 생각이 왜 망상이에요? 그 떠오르는 대로 지금 보여라고 하는 이런 착각 상태여야 비로소 망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떠오르는 생각을 망상이라 규정하니까 제가 망상이라 한 것보다는 제가 올린 그 연기법의 관점 그거는 이제 다 사실은 제가 이제 내가 이제 좀 망상을 했구나. 교사님이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망상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저런 생각이 망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올린 글들이 망상에 기초하여서 올렸구나. 그러니까 제가 기존 뭐 수행을 하면서 그 쌓여진 잘못된 관념 하에서 내가 그런 것을 올렸구나 라는 것이 알아졌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진행하면 돼요. 왜냐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좀 불분명한 것은 저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초점은 연기법에 초점이 있는데 교사님께서는 교정 없음을 자꾸 강조하시고 항상 법문이라든가 대화의 문답 과정에서 교정 없음을 항상 강조하시니까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 그것이 아직까지도 좀 불분명해요. 예. 우리 경험에 연기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실제 저희 자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요 경험에서 연기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법으로 본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 부처님은 규정 없음으로 이렇게 거사님처럼 그렇게
저 봐요. 하나시고 금강경에 이것이 금강경에 응무소주라고 하는 것이 규정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무소주라는 경험 상태가 규정 없는, 즉 상,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대로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를 응무소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부처님 말씀 경전에 규정 없는 경험이 없어요? 자, 상이라는 것이 바로 규정된 인식 내용을 상이라 그래요. 규정 없는 그런 경험을 가리키는 경전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왜 그러면은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서 연기법을, 자, 그거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경험을 그냥 일상 경험을 매 순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경험이 어떻게 있게 되는지, 그래서 그 경험을 실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깨달음의 그 지혜를 말씀해 주신 거지, 그 하나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신 게 아니. 자, 그 다음에 이빠사나라고 하는 것에서도 가령 아나빠나 사티라고 하는, 여기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우리 경험에서 바로 우리가 뭔가 인식된다라고 하는 이 경험에서 수행이라 이름하는, 즉 착각이라 중생의 경험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는 뭐냐, 바로 삼빠잔냐 사띠마라고, 빨리로 삼빠잔냐 사띠마. 삼빠잔냐가 뭐냐, 정지, 바른 이해, 바른 지혜라는 말이고, 사띠마는 정념, 바른 경험 상태라는 말이. 사실 이 두 개를 다른 말이 아닌데 따로 나눈 이유는 뭐예요? 삼빠졌냐, 정지라는 말은 알아지는 내용에 대한 이해고, 정념, 사띠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경험 실제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지혜라는 것은 뭐냐? 바로 실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없는, 지금 인식 내용대로 저런 모양과 색깔로 있는 거야 라는 규정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눈의 규정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착각 없는, 규정 없는, 지금 인식되는 내용대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람 없는, 그래서 이람을 뭐라고 그러냐, 부처님은 바로 정지, 삼빠잔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냥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빠냐라고 그래요. 빠냐, 지혜라고 그래요. 자, 지혜는 뭐냐, 무지 없는, 착각 없는 거죠. 무지 중에 대표적인 무지가 뭐죠? 바로 나라는 주체에 대한 무지가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무지고, 그 이에 내가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행위가 그에 대한 파생된 무지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본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것이 내가 있으니 무엇을 본다, 무엇의 대상이라는 것이 또 실제라고 하는 착각이 또 파생된 무지고, 그래서 내 행위라는 것까지 해서 상이라 그러고,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것을 법상이라 그래요. 바로 그러함이 없는, 그러함이 경험 실제가 아니라 착각, 규정된 생각 내용대로라는 규정된 착각된 그러함이다. 자, 그래서 그러함을 아는 것이 바로 삼빠졌냐, 정지, 바른 안, 바른 이해, 지혜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이해 상태의, 그래서 지금 인식 내용대로 보인다 또는 본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 없는 그러한 경험 상태를 사띠마, 사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떨어지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앞에 정지가 없는 정념은, 그럼 정념이 아니라 바르다는 것이 없어요. 이 사실 바르다는 것은 앞에 정지 때문에 바르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설명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설명한 것일 뿐인 거예요. 따로 한 개 한 개를 설명할 뿐인데, 이 한 개 한 개는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한 착각 없는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자, 바로 거기에 정지라고 하는 것에 바로 상이 없는, 인식 내용대로는 착각이 없는, 인식 내용으로 이 보인다는 이 경험을 규정함이 없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의보사는 지금 현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경험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규정이니 단정이니 평가니 판단이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무소주라고 하는 이 말이 규정 없음이라는 경험 상태를 가리키는 거고, 바로 부처님이 바로 아나파나사티라든가 이런 경에서 말씀하신 삼파전자 사티마라고 하는 삼파전자라는 경험 상태가 바로 규정 없는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연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란 이렇게 보이는 경험이 아니에요. 연기란 들리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 경험에는 연기라고 할 수 없어요. 연기라는 것은 그런 경험, 삼파전자 사티마, 저 응무소주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 의보사의 표현으로 규정 없는, 착각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일 때 일어나는 착각, 자각, 깨달음으로 인해서 생긴 지혜예요. 자, 그 지혜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을 때 경험 실제 착각이 없으면 이런 것이 깨달아진다. 이러함이 깨달으면 이러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지.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경험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 그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의보사는 현대말에 맞게 규정이다 이런 말은 요즘 현대인들이 쓰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에 맞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에 맞는 언어로 써야지. 옛날에 사는 것도 아닌데 옛날 언어로 계속 규정하면서 살아요? 그것을 새로 배워가면서 살아요? 그럼 쓸데없는 짓을 왜 해? 지금 일상으로 통할 수 있는 말로 하면 될걸. 그래서 그런 것일 뿐이에요. 실제라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인 거예요. 거기서는 실제라는 말을 안 써도 뭐라고 그래요? 결국 우리의 경험 상태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은, 그런 바른 지혜가 없으면은, 자, 내가 뭔가를 경험해라고 하면은 이것은 무지의 상태고, 그럼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가 아니고, 이래가지고서야 자가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 내용대로 경험된다고 하면 그건 착각이야. 그런 것은 실제 경험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바로 오히려 실제 언어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수행을 한다 치고 옛날 중국에서 쓰던 말이나 옛날 인도에서 쓰던 2000년 전에 쓰던 말을, 또는 1000년 전에 쓰던 말을, 몇백 년 전에 쓰던 말을 새로 공부해가면서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걸 쓸데없는 공부의 노력을 왜 해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아는 사람이 옛날 말을 지금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